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손에 나타난 증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얘기는 동해시에서 어떤 여학생이 우리 엄마가 손이 자꾸만 저리시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하는 질문이었었고, 또 한 분은 여수에 사시는 분이고 한 분은 벌교에 사시는 분인데, 벌교에 사시는 분은 목소리가 괄괄합니다. 보니까 갑상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손가락뼈, 이 손가락뼈는 14개로 구성되어 있고 손바닥에는 5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손목뼈는 여기에 8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27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손목뼈는. 그런데 여기는 이 뼈다귀, 손목 뼈다귀, 여기에 인대, 그 다음에 근육, 그 다음에 무수히 혈관으로 구성된 아주 복잡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조직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손에 저림 증상이나 찌릿찌릿한 증상이 나타나냐 하는 거죠. 우선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요 팔자로 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보면 그 근육이 오그라들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 디스크가 생겨도 손가락이 찌릿찌릿하고, 그 다음에 말초혈관 질환 또는 말초혈관 순환 장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당뇨병이 오래 이렇게 진행되신 분들은 손끝이 감각이 없는 경우, 또 그 다음에 아까 디스크했죠. 그 다음에 이 중풍인 경우도 손이 찌릿찌릿하고 저리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통풍, 이런 증상들이 대체적으로 손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목 터널 증후군은 한 자세로 오랫동안 이 손목을 쓴 경우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 손목이 서서히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손목 터널 부위의 근육이 오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오그라들면서 혈관을 압박하면 찌릿찌릿한 증상이나 여기가 또 타는 듯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겨서 손에 문제가 생길 때는 엄지, 두째, 셋째, 이 첫째, 두째, 셋째 손가락이 찌릿찌릿하거나 타는 듯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낮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약하지만 밤에는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야간에는 저체온이 되기 때문에 더 압박을 해서 밤에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목 디스크입니다. 목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 목, 그 다음에 어깨, 팔, 손목, 여기가 동시에 다 나타납니다. 이때는 통증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퍼져간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이걸 방사통이라고 하죠. 예, 퍼져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는 여기 경추 부분, 목뼈는 총 7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조각은 아예 그 척추는 머리에 이렇게 두개골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로 일자목을 가진 사람들이 목뼈 뒤에 맨 밑에 C자로 되어 있으면 이 하중을 바깥으로 등 뒤로 뻗어나가는데 그게 못 뻗어나가는 경우, 직선인 경우가 주로 목 디스크가 생깁니다. 이런 목 디스크가 생길 수 있는 일자목을 가진 사람들은 6번과 7번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생기면 1지와 2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1지와 2지만 문제가 생기고 7번째와 8번째 요 척추, 경추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요 가운데 손가락만 저리거나 찌릿찌릿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와 9번째 이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생기면 4번째 손가락과 5번째 손가락만 찌릿찌릿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경추만 교정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골반부터 교정하고 흉추를 교정하고 경추를 교정해야 이런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 디스크인 경우는 경추의 문제가 아니라 골반의 문제입니다. 골반부터 교정하는 작업이나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뇨병이 오랜 동안 진행돼서 나타나는 이런 혈액순환 장애. 이때는 뭐 검사상으로 손목이나 또 경추상의 어떤 엑스레이 찍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손이 저린 경우입니다. 이때 당뇨병이 있다면 더욱더 주의해야죠. 이때는 손발 끝이 저리거나 때로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걸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죠. 당뇨병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것은 한쪽 손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건 양쪽 손이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손을 쓰거나 움직일 땐 좀 이런 저리거나 하는 느낌이 덜 나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더 저리거나 더 화끈거리고 하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손이 저린 이런 증상들은 손보다 발이 먼저 나타난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이때는 대체적으로 산성화된 상태입니다. 이런 증상은 그래서 알칼리성이 높은 천일염이나 죽염을 드시는 것이 이 혈액순환 장애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풍입니다. 한쪽 손과 팔 또 다리 이렇게 편고 얼굴이 동시에 찌릿찌릿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바로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는 벌써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손의 마비 증세, 그 다음에 저림, 얼굴 찌그러짐,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또 말이 어눌하거나 신체 균형 잡기가 어렵다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지체 없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이건 바로 중풍이 거의 임박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90%가 혈관이 막혀도 이런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럴 때는 얼굴이 돌아가거나 혀를 보면 혀가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혀끝이 뾰족해지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생식을 통해서 피를 맑게 하고 두 번째는 부항사를 통해서 혈관 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혈전들을 빨리 뽑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해야 되는 이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이거는 손마디가 아픕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기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가 대체적으로 아프고 붓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가 아픈 것은 이 손가락 끝마디가 아픈 것은 이건 헤베르덴 결절, 두 번째는 부사르 결절, 세 번째는 류마티스 관절염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맨 끝에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여기까지 아프면 그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은 손목을 이렇게 살짝 쥐어보면 아주 압통이 아주 극통합니다. 심해요. 악소리가 납니다. 이런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그런데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에가 더 붓고 통증이 심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은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어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속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수다 건강학이라고 해서 수다를 떨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이런 무형적인 스트레스 찌꺼기들을 전부 다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가 편안해지도록 수다를 떨고 또 자기 존재감, 자기가 존중되고 자기가 좀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수다를 떨어야 됩니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서서히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통풍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러한 이 손의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만
통풍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손에 주로 나타나고 통풍은 주로 발에 나타나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개 엄지발가락 있는 부분 쪽에 벌겋게 자결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통증이 생기고 붓고 하는 증상은 이건 통풍이고, 손에 나타나는 것은 주로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손목에 나타나는 증상은 이렇게 약 6가지 증상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풍이나 이런 것들은 뭐 팥을 삶아서 팥 삶은 물을 꾸준히 먹어도 통풍을 치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얘기를 안 했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 손목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손목 보호대를 착용해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를 따뜻하게 온찜질을 해줘도 좋고,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요 유방 위에 가슴 위로 손목을 올리고 이렇게 터는 운동을, 좀 아프지만 이런 터는 운동을 해주면 여기에 혈액순환이 잘 돼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야? 6가지를 알아봤는데, 저기 동해 학생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여수와 벌교에 계신 분, 이렇게 손목 터널 증후군부터 쭉 통풍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씩 둘씩 자세히 듣고 이거 이렇게 고치고 올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즉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잘 못 고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을 말씀드렸으니 쉽게 고치실 수 있을 겁니다. 뭐가 이렇게 말이 복잡하냐라고 하는데, 뭐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혈액순환 장애 3번째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뭐 통풍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건 전부 다 혈액순환 장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까지 잠기도록 따뜻한 물에다가 담그는 이러한 생활 습관을 가져도 이런 4가지 병들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풍도 마찬가지고, 이제 가장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목 디스크입니다. 목 디스크는 생활 습관, 골반, 척추, 경추를 교정하면서 허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게 문제입니다. 고개가 뒤로 제끼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이 뒤에다가 베개를 고이고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좌우로 흔들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습관을 가지면 이런 손에 나타나는 이런 건강의 적신호랄까, 손에 나타나는 찌릿찌릿함, 그 다음에 아픔, 그 다음에 뭐 자결감, 부종 이런 것들을 전부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열심히 해서 고치시고 올 여름에는 맛있는 이런 통증 없는 건강한 모습으로 해수욕장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